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의 반격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초예측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원래 그런 거를 좀 사이버펑크, SF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계속 흥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이 뭐냐 이런데 뇌과학자 어떤 뇌과학자들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남은 정말 안전한 직업은 신부님, 뭐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날로그의 반격을 통해 우리가 이 감성을 더 개발하고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감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정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원래 금수저 하듯이 타고나게 돈이 많은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는데 근데 감정도 금수저가 있대요. 감정에도 금수저가 있는데 그 감정의 금수저는 부모님이 사이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부모님이 화목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한 사람들이 감정의 금수저래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너그럽다든지 남을 타고나게 배려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드물대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은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의 힘을 키워서 감정의 금수저가 되려면 우리가 감정의 금수저가 되려면 뭔가 자기에게 시간을 쏟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으면 여유롭게 남한테 베풀 수 있듯이 감정도 내가 넉넉해야지 남한테 감정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아 얘가 오늘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정이 넉넉한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감정을 없으면 막 이렇게 좀 이런 소리 하면은 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감정이 굉장히 힘이 크고 여유가 있고 감정이 부자여야 되는데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시간을 쏟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시간 이렇게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뭔가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는 거. 뭐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정을 빌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감정이 넉넉해지는 건데 사실 제가 그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이 뉴스킨이 굉장히 돈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나한테 시간을 쏟으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날로그의 반격을 읽으면 더 감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정의 힘을 키우자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의 발표도 오늘 보드게임에 대한 건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리니지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를 어렸을 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게임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보드 게임도 좋아하거든요. 보드 게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블루마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했었는데 뭐 그렇게 뭐 너무 빠지기 때문에 좀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좀 자제하고 구경만 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제 동생이 만승이에요. 그래서 임요한이니 뭐니 홍지연이 그런 게임을 국제 게임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잘하죠. 1등이자 전 세계 1등이요. 그래서 게임에도 우리나라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발표 김경희 사장님 너무너무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김경희 사장님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보드게임, 저도 이렇게 보드게임에,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왜 그 이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승부욕이 있으면 안 되는 게임. 근데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게임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친선, 정말 우리 할 거 없어서 뭐 시간 보내기 위해서 뭐 게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입구에
게임을 혼자서 하든 여럿이 하든 우리가 컴퓨터와 놀 때 그 경험의 주도권을 소프트웨어와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놀이의 경험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지만 프로그램과 기기가 그런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 마인크래프트 같이 유연한 게임조차 그렇다 하고서 여기 짧게 여기 모든 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드 게임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게임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고대 그 인류들이 그 했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그 동물 목뼈로다가 해서 그 목뼈가 나중에 주사위로 이렇게 발전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래전부터 이런 게임을 좀 다른 성향의 게임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여기서 이 보드 게임의 카페까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영화에 그런 그 정말 여기 앞에 입구에 나오듯이 막 연기 푸풀나고 막 하고 테이블에서 사람들 막 술 마셔가면서 막 그 게임하던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 되게 즐겨했던 게임이구나를 책 보고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소소한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보면 또 지금도 가보면 그게 게임인지도 몰랐는데 게임이긴 게임인데 게임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임들이 뭐 1980년도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이게 인터넷이 빨라지면서 이제 그 게임의 역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필름이나 그 책 같은 경우는 그냥 망하거나 그랬는데 그래도 망하진 않고 꾸준하게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읽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좋은 게임으로 하지만 그게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이 게임이 그때서 뭐 나라에서 제재도 하고 막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어 없으면 안 되는 게임. 왜냐면은 이제 가족끼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그것도 이제 이거를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도 개발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작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딱 보면서 이 뉴스킨도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게임도 여태까지 그래도 그 맥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경희 잘했는지 사장님. 모르겠어요. 네. 사실 뭐 보드 게임을 뭐 여기 많은 분들이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아마 블루마블 정도는 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드래곤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이 엄청 뭐 1 등, 2 등, 3 등 하고 나오더라고요. 뭐 그 한꺼번에 다 팔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어 게임도 아날로그가 또 발전한다는 게 또 재미있고요. 또 우리 김경희 사장님 굉장히 저는 이제 모니스쿨에서도 뵙고 참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좀 향기가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2조 박수란 사장님, 네, 준비되셨나요? 박수란 사장님, 맞죠? 네. 네. 아, 네네, 네, 됐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읽은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을 좀 요약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게임이건 보드게임이건 게임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도 그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좀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54쪽부터 보면은 그 혁신은 비디오 게임에서 일어났고 오락실, PC, 게임 콘솔,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의 혁신이 일어났다.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해서 즐기는 게임들이 끝없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네, 그런데 과거 몇 년간 업계에서 취미 부문으로 분류되는 테이블 게임 가운데 플레이어 중심의 독립적인 게임 부문에서 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드게임, 아날로그적인 이 보드게임이 다시 성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 게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보드 게임 같은 카드 게임 같은 것을 테이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매장과 카페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테이블 게임의 매출과 문화적인 의미 모두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드게임 특유의 아날로그적 특성 때문인 동시에 우리 삶에 내재된 독특한 사교 욕구를 보드게임이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보드게임 공간이 쿨한 사교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 보면, 159쪽에 보면, 이 보드게임이 왠지 성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테이블 게임은 모임의 핑곗거리일 뿐이지만 아날로그적 특성 때문에 그런 모임이 아주 적절하게 특화되어 있다. 테이블 게임은 디지털 세상과는 동떨어진 고유한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이는 화려한 정보가 쏟아지고 인간관계를 가장한 마케팅이 넘쳐나는 소셜 네트워크와는 정반대다.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트위터상의 대화는 좀 이렇게 편집되고 짧게 재치 있는 말의 연쇄 반응에 불과하고,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는 진짜 관계라기보다는 온라인상의 크리스마스 카드 교환에 가까우며, 인스타그램 피드는 일상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 함께 있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상대방을 접근해야 할 대상물로 생각할 위험도 있고, 상대방이 내게 유용하거나 위로가 되거나 혹은 재미있는 면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드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 물리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테이블 게임들을 접하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하고, 또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웃는다. 그래서 이곳은 사회학자들이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된다. 제3의 공간이란 집이나 직장이 아니면서도 안전하고 환영받는 신성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한계를 탐험하는 장소다. 그곳은 우리의 자아와 책무를 확인하는 곳이다. 그래서 왜 아날로그적인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61쪽에 보면 이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욕구야말로 테이블 게임의 반격에 담긴 핵심이다. 가상세계의 인터넷이 아무리 빨라져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연결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깨달았다. 또 넘겨보시면 162쪽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 공간에 함께 있게 되면 상대방을 해방시켜서 좀 더 완전하고 충만한 본연의 자아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은 컴퓨터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참여하거나 흥분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는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게임의 목적은 승리만이 아닌 관계에 있다. 이 문구가 저는 좀 와닿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앞에 요약해 놓은 그 문구에 보면 정서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그 아날로그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이 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완벽하고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관련된 반면에 이 아날로그 영역에 우리의 정서를 나타내는 이 아날로그 영역에 있다라는 이 말을 이 관계라는 단어가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와닿았던 부분은 어 이 게임을 그 어떤 그 소믈리에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169쪽에 보시면 이제 구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루라는 단어의 뜻이 자아를 터득하고 신성한 교육자라는 뜻인데 인도어로 어떤 스승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게임 구루라는 것은 우리가 인제 와인에 비교할 때 소믈리에, 게임 소믈리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은 역할을 게임 구루에 맡기고 있다. 게임 구루는 소믈리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카페가 부여한 3천 종의 게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취향을 확인해서 적절한 게임을 제공한다. 그래서 구루의 중요한 임무는 테이블마다 다른 사회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빠른 두뇌 회전과 게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그리고 물건을 파는 세일즈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는 게이머들이 구루 역할을 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떤 열정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좀 와닿았고요. 또 마지막에 끝으로 테이블 게임의 역할은 사람들이 서로 대면할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아날로그적인 그런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 인제 왜 어떤 의미로 인제 이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 기술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 감정 표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성공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감정 표현에 대해서 보면 사실 소통하고 공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게임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로 본다라면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성공의 요인이 소통과 공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여기서 보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적이어야 하지만 높은 수준의 감성 지능과 본능 또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스트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그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성지능과 본능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두란 사장님, 네, 모든 보드게임에 대한 요약을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목소리도 좋고 아름다운 분들이 예,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워서 네, 행복합니다. 네, 다음 분, 우리 정미 사장님. 네. 준비되셨나요? 정미 사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돼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 해제를 안 하셨는데? 해제가 안 되나 본데. 예. 그래서 네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저는 이 보드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번도 이렇게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름도 되게 생소하고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보드게임이 뭔지 비디오 게임이 뭔지 먼저 이렇게 봤더니 비디오 게임은 그 디지털 게임이라고 일명 말할 수 있고 엄청난 고성능의 그래픽과 사운드로 감각적인 그 만족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펼쳐지는 실감나는 액션이라든가 또 즉각적 만족감, 또 멀리 있는 게이머들과의 그 연결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비디오 게임은 버튼과 혼자 이렇게 공간에서 하는 그런 게임인 거에 반해서 보드 게임은 인간의 가장 복잡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아날로그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 우리 삶에 내재된 독특한 그 사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게임이면서 또 친구들과 한 자리에 얼굴을 마주 대하고 즐기는 그런 게임으로서 사회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드게임은 그 디지털 세상과 동떨어진 고유한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으로써 그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 이제 그 손자, 손녀가 쌍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쌍둥이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편을 먹고 뭐 블록 게임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낚시하는 게임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요. 4살밖에 안 된 애기지만 막 그 이기려고 하는 막 그런 거라든가 지면 막 속상해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임의 어떤 게임의 종류보다는 어떤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걸 보면서 막 즐겁고 재미있는 막 그런 경험을 이렇게 제가 해보면서 이 보드게임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 보드게임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스네이크 앤 라테스라는 그 카페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맛있는 커피와 함께 3,000종의 그 보드게임을 갖추고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카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잘 맞는 카페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그 세계에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이 그 세이크 앤 라텍스라는 이 카페를 제3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제3의 공간이란 거는 집이나 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그 환영받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한계를 탐험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의 자아 또는 책무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보니까 뉴스킨도 이렇게 제3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우리 휴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뉴스킨 사업이 이런 제3의 공간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거의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그런 공감과 그런 그 교감을 좋아하는 그런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뉴스킨 사업도 어떻게 하면 더 휴먼 네트워크 쪽으로 또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요즘에 이제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장님들이나 또 소비자들도 거의 이렇게 줌으로 많이 이렇게 만났는데 조금 이렇게 스몰 약간 그런 미팅으로 해서 좀 많은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정미 사장님 사실 우리 미라클트리에서 아마 거의 최후의 연장자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근데 정말 비전을 느껴요. 저는 정미 사장님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시고 또 이렇게 항상 열정적이신 모습이 정말 비전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발표 네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경 사장님, 네, 강성경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음소거 해제 주세요. 음소거 해제. 해제가 바로바로 안 되나? 네, 네, 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성경입니다. 굿모닝. 제가 이 책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읽었거든요. 그동안 못 읽어갖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게 저만 해도 지금 세대가 워낙 윗세대다 보니까 이 보드게임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애들이 갔다 왔다는 얘기는 가끔 들은 적 있는데, 그게 뭔지 이 책을 읽으니까 알겠네요. 근데 뭐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안 하고는 안 살았겠죠? 그래서 막 헤드폰 끼고 맨날 혼자서 막 떠들면서 게임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결국 그렇게 디지털 게임을 하다가 왜 이런 보드 게임을 하게 되는지가 여기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뭐 SNS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컨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예로 말한 게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100만 명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외로움이라는 거죠. 디지털 소셜 미디어가 주는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외로움의 마취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직접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이런 지금 디지털 환경, 이게 결국은 보드게임 방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한 거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보드게임을 다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게 됐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알게 된 거는 게임 소믈리에. 우리가 와인 소믈리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게임 소믈리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와인 소믈리에가 와인을 제대로 즐기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게임 소믈리에는 정말 이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어떤 게임에 대해서 딱 몇 분간 그 사람 게임방에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뭐 규칙을 설명하고 이 게임이 어떤 거라는 걸 정말 제대로 즐기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게임 소믈리에는.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를 지칭할 때 취미의 친선 대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진짜 즐겁게 놀아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처음 요번에 알게 됐고요. 또 킥스타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게임을 이제 얘네들이 몇 명이 친구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품화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거를 상품화하죠.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보드 게임과 카드 게임을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을 킥스타터라고, 그렇게 게임을 상품화시키는 걸 킥스타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을 만든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게임 디자이너들의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게임을 갖고 나와서 거기서 서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그 디지털 게임과 보드 게임의 이 세계, 저는 사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어요. 눈이 아파서. 근데 물론 정말 재미있는 게임은 있어요. 그 스피드 퀴즈라고 지금도 영원히 재밌는 게임. 그 게임 하다 보면 진짜 모르는 가족들하고 같이 게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 때도 수학여행 가서도 그 게임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놀러 가서도 그 게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게임들을 정말 우리는 그거 하나 갖고도 그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여기 이 보드게임 이 업계는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 많겠어요. 사실 게임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아침에 책을 읽고. 근데 그 보드게임 방에 가면 제가 아무래도 최연장자가 될 것 같아서 가도 되나 싶기는 하고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컨택트를 필요로 할 때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감정을 공유하고 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보드 게임을 방에 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다시 귀환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름답고 지적인 강성경 사장님, 항상 네, 오늘도 발표 감사하고요. 사장님들 모두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오래 살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기능식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인지적으로 오래 산다는 거는 우리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막 천천히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막 빨리빨리 가죠. 그 이유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장면 장면을 샘플링을 하나하나씩 다 한대요. 근데 나이 들수록 샘플링을 안 하고 휙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52세, 막 60세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해 집중을 하면 되는데 계속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집중을 할 때 우리가 그때를 샘플링해서 그것이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사실은 오래 살고 싶다면 20년 뒤에 내가 이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때를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내가 20년 후에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집중을 안 하고 그냥 훅 지나가면 되는 거래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요즘에 뭐 맨날 하는 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삶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에 내가 이 순간을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내가 감독을 할 때 내가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순간순간을 네, 집중하면서 내가 감독을 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뇌과학자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브루스터가 나오고 이런 순간이 내가 20년 지났을 때 후회할 만한 결과를 갖고 있을지 아니면 20년 지났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집중을 한다면 아마 이 순간이 샘플링 돼서 그때그때 남아 있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